안녕하세요. 캐나다 LPN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구독자가 50분이 됐어요. 정말 50명 모으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이야. 처음에 유튜브 시작할 때는 좀 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이 채널 말고 개인적으로 하는 다른 채널이 있는데 거기는 사실은 제가 맘대로 막 옛날부터 장난스럽게 올렸는데 300명이 훨씬 넘거든요. 그래서 이게 LPN 이야기를 하면은 예전에 좀 인기를 끌었었으니까 이거 되게 잘 될 거야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LPN에 대한 인기가 별로 없고 이민도 좀 뜸하고 여러 가지. 그리고 일단 제가 봤을 때 이 컨텐츠는 조금 너무 진중한 컨텐츠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50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문제는 그 구독자가 50명인데도 뭘 올리면은 뭐 10명 막 이거밖에 안 봐. 20명 정도밖에 안 봐요. 물론 대부분 이건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10명 정도도 안 되는데 사실은 컨텐츠를 올리면 굉장히 적은 숫자의 뷰가 있어서 재미는 여러분 좀 댓글 날려주시고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막상 유튜버를 시작해 보니까 왜 많은 유튜버들이 비디오 시작할 때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 해주시고 구독해달라는지를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 게 정말 하는데도 일단 재미가 있어요. 그런 게 있으면 조금이라도 있으면 재미가 있고 하는데도 좀 맛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일단 50명 기념으로 50명 대 이렇게 힘들 줄이야. 50명 기념으로 제가 겪었던 가장 스릴 넘쳤던 일, 실화입니다, 실화.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그 당시에는 이브닝에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회사가 멀지 않은데 회사에서 집까지 밤에 11시에 이제 시프트가 11시 15분에 시프트가 끝나서 근무 교대하고 집에 오면은 뭐 11시 반 정도 조금 넘거든요. 밤이니까 교통이 없으니까 열심히 오는데 제가 집에 이제 거의 다 왔을 때 밤에 혼자 오면서 찬양을 열심히 하면서 오고 있었어요. 밤에 오니까 이제 심심하기도 하고 차가 없으니까 뭐 외곽지니까 열심히 혼자서 찬양 열심히 했죠. 제가 존경하는 분께서 많은 찬양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찬양하고 있는데 집에 오깁니다. 제가 이제 코너를 돌고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보이나요? 요 부분을 딱 꺾고 있는데 총소리가 나는 거예요. 탕탕탕탕 총소리 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정말 놀랐어요. 그 브레이크를 끼 거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차 앞으로 쌩 지나가더라고요. 그 사람도 사실 치일 뻔했어요. 그래서 차를 정말 요 부분에서 차를 멈추고 깜짝 놀랐죠. 정말 너무 놀라가지고 그때 정말 심장 박동수가 거의 뭐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놀란 게 차를 여기 딱 멈추고 딱 봤더니 그 바로 옆집에 그 11시 반인 게 늦은 시간이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한 10살 되는 한 9살 정도 되는 꼬맹이 남자애가 집 앞에 계단에 딱 앉아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야. 그거 너무 놀라운 거야. 그것도 지금 총소리가 난 야밤에 지금 꼬맹이가 왜 좀 저기 앉아있지? 그래서 생각을 막 정리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제가 이거 분명히 총을 누가 쏜 것 같고 누가 지금 다쳤나? 꼬맹이는 왜 나와있지? 근데 그 애기 나이가 딱 저희 지금 애기 우리 첫째 나이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딴 걸 모르겠고 아무 생각 안 나더라고요. 일단 쟤는 내가 좀 차로 데리고 와가지고 안전하게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빨리 그때 셀폰을 들고 전화를 했죠. 911에 전화를 했는데 저는 사실 이제 간호사다 보니까 911에 전화를 굉장히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911은 정말 전화하는 게 일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때는 정말 얼마나 놀랐는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물어보는데 말을 못 하겠어. 말이 그냥 막 드드드드드드 막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어딘지 설명 못 하겠는 거예요. 또 우리 동네길인데도 그래서 그냥 막 마음 진정할 때까지 뭐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마음이 진정이 돼서 얘기하고 그리고 전화를 통화를 하면서 그 애를 내가 빨리 차로 데려야 되겠다 싶어서 창문을 열고 나섰는데 정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걸음이 걸어지질 않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무서웠는지. 왜냐하면 그때 생각에 분명히 아까 내가 7번을 했던 사람이 총을 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건맨이었던 확신이 들었고 되게 범인은 현장에 다시 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이 사람 얼굴을 거의 봤으니까 혹시 나를 다시 총을 쏘기 위해서 다시 오지 않을까? 이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군대에서 배운 대로 셀폰을 들고 전화를 하면서 낮은 포복으로 걔한테 막 다가가서 얘기하면서 여기 누가 지금 총 쏜 것 같고 그때 좀 정신이 들어가지고 아니 여기 어디고 여기 에버랜드 뭐 로드고 막 얘기하면서 지금 막 갔어요. 그래서 꼬맹이한테 갔는데 걔가 딱 그러더라고요. somebody shot my dad 하더라고요. 어떤 애가 어떤 사람 우리 아빠 쏘았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근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얘가 현장을 봤나?
근데 사실 그때 거기 애까지 거리가 불과 7m, 8m 되게 짧은 순간인데 그때 낮은 포보로 가는데 거기에 총이 떨어져 있었고 그리고 총탄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분명히 이게 총격전인 사건인 거죠.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무서운데 더 놀라운 건 그때 부인이 그 부인이겠죠. 부인이 집 앞에서 집 안에서 저를 봤어요. 소리를 막 지르더라고요. 왜 소리 지르지 지금? 그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일단 애는 엄마가 있으니까 내가 데려갈 필요는 없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부인이죠. 부인이 뒷마당으로 나가더니 되게 집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앞마당이 조그맣게 있고 옆에 쪽문이 있고 뒷 백야드가 있고 연결돼 있거든요. 근데 밖으로 나가는 걸 제가 들었어요. 문소리를.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남편 죽은 시체를 저한테 끌고 오더라고요. 더 놀랐어요. 아니, 깜짝 왜 시체를 나한테 끌고 오지? 왜 그래? 그때 이제 아무래도 간호사다 보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이렇게 펄스를 체크하게 되더라고요. 죽었나 살았나. 근데 사실은 그때 CPR을 바로 시작을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경황이 없었고 죽었나 살았나를 확인했는데 이미 펄스가 없었어요. 확실하게 없어가지고 이미 죽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911에 통화를 하면서 나 간호사인데 나 여기 지금 이 사람 펄스가 없다. 이미 죽은 것 같다. 911에서도 뭐 당장 CPR 시작해라 이런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여러 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 시간이 몇 분 지났죠. 사실 얘기는 긴데 시간이 몇 분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창밖에서 내보기도 하고 옆집 사람들이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정말 1, 2분 있다가 영화에서 우리 보는 스와트 팀 있잖아요. 그 뭐 경찰차인데 중무장한 트럭들 막 나타나고 헬기 떠서 막 저공비행으로 서치라이트 비치면서 막 저공비행 부탁탁 하면서 달리고 그 경찰들이 막 골목마다 다 와가지고 골목 차단하고 그리고 스와트 팀 2대가 와가지고 그 이제 영화에서 보는 무장한 사람들이 튀어나오더라고요. 튀어나와가지고 제가 봤을 때 범인이 이렇게 보이나요? 커서가 좀 작아서 범인이 길을 건너서 일로 도망갔어요. 근데 여기 연결 길이 있거든요. 그 제가 봤을 때 일로 도망을 와서 아마 그 범인 동료가 차로 뭐 여기나 여기 대기시켰겠죠. 도망갔을 것 같은데 스와트 팀들이 막 내려가지고 영화처럼 막 드드드드 내려가지고 반대로 막 가는 거예요. 내가 여보세요 일로 헤헤헤 가이즈 잡아가지고 이쪽으로 갔다고 근데 그러냐고 이쪽으로 워르르 가더라고요. 저거는 좀 이상한데 영화 같지 않은 걸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경찰차를 도착하고 걔들 도착하고 그때 사방으로 막 가더라고요. 계속 비행기는 돌고 있고 이게 뭐냐면 그 경찰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어떤 일을 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나는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을 치일 뻔했는데 내 생각에 그 사람이 건맨인 것 같다. 범인인 것 같고 저쪽 방향으로 도망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좀 그 중에 캡틴 같은 사람이 오더니 일단 너는 일단 주요한 사건을 목격자인 것 같으니까 우리 경찰차에 잠깐 좀 들어가 있어라. 너랑 얘기를 좀 나중에 하겠다. 그래가지고 저는 뭐 오케이 하고 이제 경찰차에 들어갔죠. 근데 경찰차가 보니까 뒤쪽은 완전히 이제 세차상으로 돼 있어가지고 작은 감옥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나랑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건지 의문이 들기도 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분위기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 차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고 그리고 부인은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보이나요? 분이 가리키고 있다고 해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총소리가 나서 창문을 열어보니까 제가 탄 차가 그때 막 거기를 빠른 속도로 지나가다 끽 멈췄잖아요. 그 순간들을 본 사람도 있고 차를 멈춰서 제 차만 덩그러니 길 가운데 멈춰져 있었고 그리고 그 부인은 사실 저한테 계속 제가 범인이라고 지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들이 물론 범인은 그 자리에 남아서 뭐 구호 활동을 하려고 애를 구하려고 하진 않았을 텐데 이제 경찰들은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제 차를 범인차라고 지목하고 저를 범인이라고 지목을 하니까 당연히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를 경찰차에 이제 인도를 해서 경찰차에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춥더라고요. 겨울이고 그 당시에 몇 년 전 겨울이었어요. 있다 보니까 다른 경찰이 오더니 일단은 우리 형사가 너를 꼭 보고 싶어 하니까 뭐 우리 헤드쿼터로 가자 그래서 저는 뭐 도울 마음이 있었으니까 오케이 하고 가자 탔어요. 경찰차를 타고 뭐 어느 길을 나왔죠. 근데 나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헬기는 계속 돌고 있더라고요. 골목마다 경찰들이 와가지고 다 바리케이트 지고 막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경찰 헤드쿼터는 이제 노스 이스트에 굉장히 먼 곳이에요. 한 30분 정도 걸리는 곳인데 경찰차를 탔죠. 근데 밤이니까 이제 저는 이 동네를 잘 아니까 보니까 얘가 이 동네 길을 계속 도는 거예요.
헤드쿼터로 가려면 이게 멀리 나가서 이제 이 그 고속도로를 타고 북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동네 길을 한 뭐 5분, 10분 도는 거예요. 저랑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아무리 경찰이니까 뭐 알아서 뭐 나랑 좀 순찰을 하는 건 아닐 테고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뭐 10분 정도 이상 돌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여기를 계속 이렇게 도냐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사실은 근데 내가 좀 길을 잊어먹었다. 길을 잊어먹어서 내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GPS는 없냐고 그랬더니 경찰차에는 GPS는 없다 그러더라고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경찰차는 GPS는 없구나. 근데 그 전자 지도는 있더라고요. 지도를 보고 가는데 내가 지금 길 잊어먹었다 그래서 그러면 나한테 진짜 얘기를 하지. 내가 알려줄게. 그래가지고 알려줘가지고 교속도로를 탔어요. 고속도로를 타고 계속해서 이제 노스 이스트가 어딨냐면은 제 집이 여기 있으면 이제 헤드쿼터 같은 경우에는 저기 꼭대기에 있어요. 그래서 고속도로 타고 한참을 달려야 되는데 한참 막 달리고 있었죠. 고속도로 타고 한참 막 달리고 있는데 고속도로가 이제 차가 별로 없다 보니까 뭐 그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경찰이 한번 되면 빨리 은퇴할 수 있고 연금도 좋고 그리고 근무를 한번 쓰면은 캘거리는 딴 데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24시간 근무를 한번 하고 또 하루 24시간을 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틀을 쉰다 그랬나? 그래서 근무가 굉장히 힘들다. 우리 커피를 많이 마시고 막 얘기하는데 차에서 띵띵띵띵 소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뭐 급한 어떤 명령이 또 내려오나 얘기를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참을 달리다가 이 사람이 저를 딱 쳐다보더니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넌 탈 얘기가 있는데 이 차가 가다가 멈출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차가 왜 멈추냐 했더니 지금 차가 기름이 없어서 지금 헤드쿼터에 못 갈 것 같다고. 그래서 경찰이 내가 생각하는 어떤 헐리우드에 나오는 경찰과 많이 다르구나.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다른 경찰 호출해놨으니까 차가 멈추면 다른 경찰이 너를 고속도로에서 너를 태워서 또 갈 거야. 그래서 좀 황당하긴 했는데 뭐 알았다고 뭐 이런 상황 뭐 이머전시인가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행히 기름이 좀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헤드쿼터까지는 도착을 했어요. 헤드쿼터에 도착을 해서 거기 가보니까 이미 그 범인 피해자 가족들, 애기도 다행히 거기 와 있더라고요. 다 와 있고 그 동네 사람들도 몇 명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처럼 범인 얼굴을 그래도 그나마 순간이라도 본 사람은 없어가지고 제가 가장 이제 중요한 이제 위트니스가 됐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참을 기다리는 딴 사람들 먼저 하고 저는 마지막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벌써 새벽 2시 정도 된 거예요, 시간이. 집에는 이미 전화를 해가지고 나이트 널스가 안 와가지고 내가 아직 나이트 뛰어야 될 것 같아서 좀 기다려라. 그래서 뭐 다 자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또 전화를 좀 해볼까 싶었는데 전화도 안 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절대 얘기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심심하게 한 거기서 1시간 정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다행히 이제 제 차례가 와가지고 취조실이 들어갔죠. 취조실도 이렇게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작은 방에 그등 위에 딱 달려 있어가지고 좀 조용하고 뭐 그런 분위기잖아요. 근데 거기는 일반 사무실처럼 너무 깨끗한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죠. 여기 뭐 녹음도 하고 하지 않냐 그랬더니 여기 지금 4대 이상의 카메라가 이미 있고 네가 하는 말 다 녹음되니까 편하게 얘기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뭐 제가 본 거 그 상황에서 느낀 것들 다 얘기는 했어요. 얘기하고 그 사람도 이제 너 간호사한테 맞냐? 지금 맞다. 그래서 일하는데 저도 적고 뭐 확인차 전화할 수도 있고 혹시 나중에 필요하면 재판에 증인이 돼야 되는데 할 수 있냐 그래서 아주 고민이 되더라고요 순간. 이게 총격전이었고 이게 좀 살인 사건인데 내가 이게 증언해도 될까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뭐 알아서 해주겠지 싶어가지고 네, 충분히 도울 의향이 있다고 생각 얘기를 했고 그래서 조사가 끝나고 나니까 거의 4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이제 다른 경찰차를 타고 현장에 돌아왔죠. 현장에 돌아오니까 우리가 CSI인가요? 뭐 그런 뭐 TV 시리즈 보면은 이게 막 조사하잖아요. 근데 거기 제 차도 보니까 제 차도 바리케이드 쳐져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내려가지고 경찰한테 물어봤어요. 내 차 가져도 되냐 그랬더니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네 차를 많은 사람들이 범인차로 지목을 해서 네 차도 조사를 해야 되니까 안 되겠다고 그래서 그럼 알겠다고 그럼 대신에 좀 키 좀 달라고 내 집이 근처니까 걸어갈 수 있는데 키 좀 달라 그래서 키는 받고 이제 그 차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나중에 전화를 해줄 테니까 전화번호 적고 가라 그래 전화번호 적고 이제 갔어요.
네, 이게 너무너무 이 조용한 동네에서는 여기 사실은 이 동네에 보시면 알겠지만 캘거리시 외곽에 너무 조용한 동네예요. 그냥 공원도 많고 그냥 정말 전형적인 주거 단지여서 너무너무 조용한 동네인데 살인 사건이 나고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뉴스에도 뭐 그렇고 동네에도 그렇고 일 제각한 직장인도 그렇고 온통 이 얘기뿐인 거예요. 뭐 어젯밤에 총격전이 나고 난리가 났고 뭐 헬기가 뛰어다니고 난리인데 저는 그 사건의 어떤 굉장히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웃기더라고요. 아, 정말 이런 일이 다들 내가 얘기한 까무러치겠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얘기를 한동안 못했던 게 그때 그 총이 탕탕탕 났던 순간들 그리고 범인을 칠 뻔하고 그 순간 스쳐가는 범인을 얼굴을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본 것들 그리고 아기가 앞에 앉아 있었던 순간들 그리고 그 부인이 시체를 끌고 와서 그 죽은 시체를 펄스를 맥박을 재는데 맥박이 없어서 근데 그때 사실 놀라웠던 게 총을 분명히 맞았는데 피가 많이 안 흘렀어요. 그래서 피가 이렇게 안 흐르는 사람이 죽는구나 싶기도 했고 그런 어떤 잔상들이 트라우마로 남아가지고 제가 좀 그런 순간들이 일하면서 계속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더라고요. 와, 그래서 사실은 야, 정말 어떤 교통사고나 전쟁을 참전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큰 트라우마에 시달릴까. 그래서 사실 간접적으로 좀 느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야, 정말 베트남전에 갔던 사람들 정말 큰 트라우마 있었겠구나. 근데 그걸 어떻게 참아냈지?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개인적으로는 며칠 동안 얘기를 못 하다가 몇 주 지나니까 이제 마음이 좀 안정이 돼서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 막 얘기도 하고 그러긴 했어요. 어쨌든 이 범인은 안 잡혔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신문을 이제 찾아서 보니까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이 사실은 사스카츄안이라고 이제 다른 옆에 있는 다른 주인데 거기서 갱스터 멤버였어요. 갱단 깡패 멤버였었는데 거기서 다른 조직원을 죽이고 그리고 폭행 사건에 휘말려서 여기 와서 신분 세탁을 하고 몰래 살았었는데 결국 이제 다른 조직에서 그 건맨을 보내가지고 복수한 거라고 경찰은 발표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국 그 범인은 못 잡았다라고 해서 뭐 사건이 뭐 그렇게 케이스 일단 뭐 일단락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뉴스가 계속 나다가 2, 3주 동안 뉴스가 나다가 안 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사건을 잊어먹고 지금도 찾아봤는데 더 이상 그 사건에 대한 내용은 없어서 뭐 못 찾겠어요. 그 어떻게 됐는지는. 이 집은 빈집으로 남아가지고 거의 뭐 6개월, 1년 가까이 빈집으로 남아 있다가 결국에는 이제 팔리더라고요. 누가 들어갈까 소문이 다 없어져야 들어갈 텐데 근데 결국에는 뭐 1년 가까이 끌다가 결국 이 집을 팔렸고 뭐 또 얘기 뭐 그 사건들은 뭐 잊혀졌겠죠 사람들 머릿속에. 제가 지금 사실 지금 겨울쯤에 겪었던 일인데 이맘때쯤은 아닌데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얘기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인생에 겪었던 가장 스릴 넘쳤던 일을 얘기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